안녕하세요. 수학의 프로 100%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 잘 보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시험지 풀이는 해봤니? 시험지 풀이 해보셨습니까? 네. 뭐 시험지는 뭐 아이들하고 답 맞춰보고 뭐 짜증이 나면은 그냥 뭐 사정없이 구기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뭐 여기저기 막 구겨져 있는 뭐 시험지가 있다거나 또는 뭐 찢겨 있는 뭐 반이 찢어져 있거나 뭐 여기저기 막 사정이 찢겨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간혹 봅니다. 네, 그거 뭐 이해는 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잘못 본 시험지는 사실 찢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자료고요. 그리고 소장을 해야 됩니다. 내 흑역사가 담겨 있는, 이 막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자료긴 하지만은, 그런데 시험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뭐, 한 달 동안 내가 시험 대비를 해왔죠. 그쵸? 수학 시험 대비를 해오는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하고, 그리고 뭐, 중등은 45분, 고등 뭐 50분 정도, 실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패턴들, 뭐 수식을 쓴다거나 또는 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까지 뭐 도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함축적으로 다 그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건 마치 그 조선시대 조선 왕조실록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정없이 구기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굉장히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꺼내서 보셔야 돼요.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지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험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단원이 약하고 또는 뭐 어떤 뭐 풀이 과정을 써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문제에서 시간을 뭐 어떻게 좀 썼는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하는 뭐 4주간의 그 기간에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들과 그리고 실제 이제 중등은 뭐 45분, 뭐 고등은 50분 그 실제 시험에서의 나의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진짜 전부 다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잘 보관하셔야 돼요. 잘 보관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수시로 꺼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만큼 소중한 자료예요. 자, 시험지를 통해서 이제 풀이 과정을 뭐 어떻게 써내려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3번 문제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있으면은 이 3번 풀이 과정을 내가 3번 근처에 썼는지 아니면 7번에다 쓴 건지 이 피가 강한 친구들은 정말 뭐 여기저기 써요. 와, 놀래요. 야, 이거 풀이 과정 어디 있니? 그럼 저기 가 있어. 와,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냥 막 하는 거지. 물론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문제를 또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좀 스킵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스킬인데 그 사실 1번부터 뭐 20번, 뭐 25번까지 시험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 때까지는 기본 문제로 해가지고 갔다가 객관식 후반부로 가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뭐 초반부에는 좀 쉽다가 후반부에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가 또 배치되어 있고 이런 일련의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딱 판단을 딱 봤을 때, 내가 이게 빨리 풀 수 있다 없다 이게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딱 풀어버리려고 한다? 그럼 이제 늪에 빠지는 겁니다. 늪은 특징이 뭐냐면은 허우적될수록 계속 빠져나가요. 빠져들어가요.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늪은. 늪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나 10번 문제 풀다가 뒤에 거 아무도 뭐 손도 못 댔어.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시험을 보는 시험을 보는 어떤 스킬이 부족한 거를 탓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 성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수학 실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수학 성적 100점에는요. 수학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많은 비중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학 실력 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총합되고 다 완벽하게 구현이 되었을 때 100점을 맞는 거지. 그래서 수학 실력으로만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약에 딱 확인했을 때 내가 이걸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패스할 수 있냐 없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학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 특히 내가 많이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은 그 과목은 더욱더 그럽니다. 강박관념을 가져요. 특히 수학 자체는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이 쏟기 때문에 내가 잘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0점을 받아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100점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당황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나 이거 못 맞힐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막 진짜 막 움츠러들고 막 허겁지겁하고 막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허둥지둥하는 친구들. 안타깝지만 그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스킵할 수 있느냐, 이거 시험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 풀다가 이랬었지, 알 수 있어요. 그거 시험을 보는 자신만의 패턴입니다. 그거 중요해요. 시험지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또 파악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학생 자체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선생님도 그래요. 나도 한 인간이고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제3자가 보면은 잘못된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자기 자신은 깨우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3자는 봐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부모님도 사실 힘들고요. 부모님 힘들잖아요. 정말 뭐 이공계 계열로 정말 학원 선생님 아니고 학교 선생님 아니면 사실 힘듭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 이거를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친구들이 이걸 해준다? 쪽팔리죠. 내가 이 문제 이거 하는데 쪽팔리잖아.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계산 실수를 정확하게 봐주고 진단해주고 개선의 여지를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은 학원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첨삭 지도에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이런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져오세요, 시험지. 내 봐줄 테니까. 뭐 우리 학원 재원생 아니더라도 괜찮아. 가져와. 시험지만 가져와. 내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 실수는 반드시 이 3자가 봐줘야 되고요. 꼭 이제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습관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는 정말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계속 좀 의식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이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고 그런 것들 진단해 주는 거는 선생님의 역할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이거를 계산 실수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 관리 방법이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시험지를 딱 보면은요. 물론 공부가 아주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술술술술 풀리죠. 예.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의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고, 근데 대다수의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임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못하는 유형이라든지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패스를 하고 정말 그 쉬운 문제들 있죠. 내가 금방 풀 수 있고 뭐 거의 한 문제를 한 20초에서 3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 안에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풀어낸 다음에 뭐 한번 검산도 해야 되겠죠. 검산 한번 하고 바로 그냥 OMR 카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는 OMR 카드 작성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총 20문제에서 25문제를 이제 본다. 그러면은 뭐 한 7, 8문제가 이제 남을 겁니다. 그 이상 남으면은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10문제 이상,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10문제 이상이 남았다. 그러면은 공부부터 이제 착실하게 하셔야 되고, 네, 보통 이제 금방 풀 수 있는 것들 다 풀어버리고, 한 7, 8문제 남습니다. 7문제, 8문제. 뭐 작게 남으면 한 5문제 정도 남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남은 뭐 30분 동안 진득하게 풀면서 풀이 과정 한번 살펴보고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그 시간 관리 방법들이 그 시험지에 다 녹아져 있어요. 보면은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풀었다가 그때 그 시간대 이렇게 해야죠. 뭐 시간 체크하고 뭐 OMR 카드 작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잘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지나면 안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시험 보고 일주일 정도 지나도 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지를 통해서 내가 시간 관리를 내가 이렇게 해왔었지. 그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좀 패턴을 좀 분석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내가 계산 실수했는데 뭐 너무 어이없게 한 문제 틀리고 이거는 내가 기억 니은 중에서 니은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틀렸다. 내가 2문제를 그런 식으로 틀렸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객관식 2문제를 맞췄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하나 올라갑니다. 8점에서 뭐 많게는 10점 올라가 버리니까 등급 자체가 그냥 한 등급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시험 보는 패턴만 잘 바꿔도요, 한 등급 올릴 수 있어요. 이 실로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지 풀이는 그 모르는 문제를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임하는 어떤 패턴들 또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진정한 이 시험지 풀이라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네, 2번째입니다. 너 P야, J야? T야, F야? 네. MBTI가 수학을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수학 시험을 보는 그런 행동들,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네, 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뭐 암묵적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이게 내가 이 뭐 N이 좀 강한데 또는 뭐 J가 좀 강한데 P가 강한데 이게 실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수학은 J가 유리합니다. 뭐 이거는 많은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도 인정하는 부분일 거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선에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J가 훨씬 더 유리해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똑같은 실력이면은 실전에서는 P가 J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P하고 J가 실력이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비등비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 가면은 P가 훨씬 더 잘 봅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전은 그 뭔가 이 임기응변이 뛰어난 P가 훨씬 더 유리해요. J 같은 경우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움츠려들거든요.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문제들을 좀 영향을 좀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P는 그냥 그려내려고 넘어가요. 괜찮아? 괜찮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풉니다. P가 강할수록 임기응변에 능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약간 좀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수학적 실력에 비해서 실전에서 뭔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좀 뭐 J하고 P가 이런 점수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J는 연습에 좀 강하고요.
뭐 실전보다는 평소에 어떤 연습하는데 굉장히 제이가 특출나게 잘 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P는 실전에 강하다는 거. 요거는 제가 많은 어떤 학생들을 통해서 뭐 결론을 내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J는 실전을 연습처럼 하시면 되고요. 네, 실전을 연습처럼 하시면 돼요. 연습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실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요거는 정말 그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좀 경험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 학원에서 좀 정기적으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해서 100%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전 시험에 가깝게.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연습을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이제 왜냐면 평소에 공부가 P가 잘 안 돼요. 과제도 잘 안 해오고요. 항상 그 시험 학원 오기 직전까지 시험 과제를 막 하다가 막 허겁지겁 학원 옵니다. 그럼 맨날 늦고. 예, 그래서 P는 연습할 때 실전처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하나의 좀 쌤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내 수학 실력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J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수학 성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뭐 J들이 있어요. J들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J들이 꾸준하게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내 실력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일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학 성적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학적 지식을 100점으로 환산한 시험이 아닙니다. 수학적 지식은 한 70% 정도, 그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뭔가를 내가 수학 시험 공부를 막 했어. 근데 그거 막 많이 했다고 해서 실제로 수학 성적이 반영해주진 않아요. 보면은 이제 뭐 시간 관리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멘탈적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 선수들하고 시험을 대하는 수험생들은 사실 멘탈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스포츠 선수들은 그걸 잘 알아요.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기량적인 부분들, 내가 뭐 멀리뛰기를 한다거나 뭐 스피드 스케이팅을 한다거나 또 뭐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내 어떤 몸을 뭔가 이용해서 능력적인 이런 몸의 능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이거를 단순히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멘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J인 경우들이 J 중에서도 이 멘탈적인 부분들이 약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네. 이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멘탈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센 보고 막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 머릿속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내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모의적인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내가 시험을 임하는 것처럼 이 멘탈을 그 흐름에 따라서 이런 훈련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수학시험 성적에는 이런 멘탈적인 부분들 또는 시간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수학 성적을 잘 보고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수학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적인 어떤 실전적인 외적인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왜냐면 내 실력을 알거든. 내가 J이긴 한데 내 실력을 알아요. 평소에 내가 과제라든지 또는 가볍게 보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잘 봐요. 네, 시험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또 그리고 잘한다는 것도 나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실전 연습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습할 때 실전처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가급적이면은 시간 제한을 두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20문제면은 내가 20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20문제를 풀 때 시간 제한을 딱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내에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것들은 패스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알면 풀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게 아니고 시간 내에 최대한 답이 나오게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찍는 것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못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보면은 모의고사 그 OMR 카드를 보면은 원래는 무조건 다 찍어야 되거든요. 내가 모르더라도 그거는 실력입니다. 그것도. 근데 비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너 왜 이거 비워놨니? 선생님 이거는 제가 모르는 거라서 비워뒀어요. 아니에요.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적합한 비슷한 답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뭔가 확률적으로 높아지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왜냐면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뭔가 정당하지 않다? 이거 뭔가 요령인 것 같아? 야매인 것 같다? 아니에요.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잘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점수는 그냥 나의 수학을 총합적으로 그냥 하나의 점수 다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학 실력은 점수입니다. 점수. 알겠습니까? 내가 수학을 뭐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아니고 수학 점수 몇 점이야? 너 72점이야? 그러면 너는 그냥 수학 실력이 72점이야. 그겁니다. 학교 시험 성적이 그냥 이 학생의 실력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딱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전 연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쏟은 시간만큼 성적은 정비례해서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정비례 관계 아시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후반부에 배우는 개념인데 내가 뭐 1시간을 투자하면 2점이 오르고 2시간을 투자하면 4점이 오르고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수학 그 성적은요, 이 계단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비례해서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착오입니다. 이건 착각이고 착오입니다. 내가 제2인데 이 정도 공부를 했어. 내가 정말 빡세게 공부를 했어. 와, 그런 거예요. 내가 국영수 가사 전 과목을 다 훑어봤을 때 내가 수학에 한 비중을 한 6 정도 뒀어. 그러면은 6을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것도 일종의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은 쏟은 시간만큼 정비례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난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돼. 난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성적 나와야 되는 거 아님? 그건 명백하게 착각인 겁니다. 수학 성적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이렇게 수학에 쏟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수학에 그 에너지를 쏟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정말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학문이고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학원 다니고 다 수학 공부해요. 그만큼 수학 공부합니다. 근데 왜 나는 국영수 과사에서 나는 수학을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 점수 나와야 돼 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착각입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와, 야,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 문제 풀다가 막혀가지고 나 이거 틀릴 것 같아. 어떡하지? 아니, 그냥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정말 큰일이 아니고 그냥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당신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왜 내가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그냥 7점, 8점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4, 5문제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한 문제 틀렸다고 나 이거 한 문제 틀리면 정말 큰일 나. 아니, 큰일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4점 날아가는 겁니다. 뭘 그게 큰일입니까? 그래서 한 문제 틀리는 거는 그냥 한 문제 틀리는 거지 큰일 날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은 특히 제2인데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하고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인데 내가 한 문제 이거 분명히 못 풀 것 같아. 실전에서 풀다 보면은 와, 나 이거 틀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요, 괜찮아요.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나도 틀리면요, 다른 친구들도 분명히 틀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는 100점짜리 학생이 아니야. 난 8점, 7점짜리 학생이야. 근데 왜 100점 맞으려고 그래?
8점 받아도 돼. 오케이야. 5문제 정도 틀려도 괜찮아. 8점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오히려 점수 더 잘 나옵니다. 꼭 딱 그 한 문제 틀리는 거거든. 그럼 다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문제는 그냥 한 문제일 뿐입니다. 알겠죠? 네. P인 학생인데 내가 좀 욕심이 좀 있다. 내가 다음 시험 때는 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들으세요. 근데 P인데 나는 그냥 수학 하나 많아야 자포자기하는 친구들은 별 뭐 의미는 없고요. 근데 내가 P인데 수학 성적 좀 올리고 싶고 다음 시험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시험도 이번 시험처럼 준비할 거면은 성적 올릴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달라야 돼요. 이번 시험, 지난 시험이 내가 뭐 하루에 4시간씩, 4시간 좀 오바고 5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다? 벼락치기를 했다. P는 거의 대부분 벼락치기 하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P가 벼락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벼락치기 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5시간 자면서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5시간 자면서 할 거다? 성적 올릴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험은 4시간 자면서 하셔야 됩니다. 진짜 힘들고 하더라도 바짝 집중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벼락치기를 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효율이 높습니다. P인 경우에는 벼락치기가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압축적으로 거의 시험에 임박해 했을 때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5시간을 잤는데 이번 시험이라도 5시간을 잤는데 안 됩니다. 시험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일례를 지금 드린다는 거지. 그만큼 이번 시험에는 지난 시험에 비해서 이번 시험은 정말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셔야 성적 올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쌤이 너무 극단적으로, 야, 잠 줄여가면서 해. 이건 너무 좀 비인간적이라고 좀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하나의 예인 거고,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서는 성적 안 오릅니다. 특히 P는 그래요. 알겠죠? 이번 시험 내가 성적 올리고 싶으면은 분명히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뀌었을 때 성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식 쓸 때 홍길동처럼 쓰지 말고 좀 한석봉처럼 쓰자 이거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와, 멋지죠? 막 분신술 쓰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니까 수학 시험 내가 7번을 풀면은 여기 7번 문제가 있잖아요. 7번 이게 이제 7번 문제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수식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 있어야 되지. 막 여기가 있고 막 여기가 있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기는 좀 급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연습을 또 했거든요. 실전도 그렇습니다. 이 연습할 때도 P인 학생들은 막 좀 중구난방으로 막 써요. 막 여기저기 막 씁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수학은 검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는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만약 시험을 봤는데 검사는 안 했다? 검사를 하는 행동부터 다시 바꾸세요.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검사는 안 하면요 점수 안 나옵니다. 실력만큼 안 나와요. 왜냐면 검사를 했을 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뭐 그 정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체크하면은 점수 오르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산이라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식을 물론 뭐 정말 날림으로 쓰더라도 핵심적인 거는 반드시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쌤이 지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수식을 써야 되고 중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그냥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머릿속에 해가지고 답 틱틱틱 찍는 친구들, 와, 물론 뭐 이런 친구들도 뭐 인정은 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점수 받으면 오케이야. 그건 선생님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아웃풋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너 스타일대로 해. 너 편한 대로 해. 왜냐면
너가 그 생각하는 목표치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자기만의 스타일인 거지. 근데 내가 여기 중구난방 막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 내 생각보다 안 나오잖아. 그러면 바꿔야 돼요. 이 친구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프리 노트를 쓰는 거고, 프리 노트를 쓸 때도 줄에 맞춰가지고, 간격에 맞춰가지고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거 하루 이틀 하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한 달을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이제 프리 노트 쓰면서 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개선됩니다. 실제로 개선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계산 실수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P인 친구들은 나 이 계산을 틀렸네? 아이씨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J인 친구들이 강할수록 그 계산 실수를 용납을 못 하거든요. 와씨 내가 이렇게 멍청한가? 와 나 멍청한가 봐. 아니, 멍청한 게 아니고 그냥 계산 실수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P인 친구들은 계산 실수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너무 많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산 실수는요, 명백하게 그 나의 능력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학교 시험 자체가 그 수학 시험이라는 게 객관식이고 내가 답까지 도출했을 때, 왜냐면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수학 시험은요, 그 뭐 외국의 어떤 그런 뭐 어떤 특정 나라들처럼 어떤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뭐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평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문제를 딱 보고 계산 결과를 딱딱딱 쓰든 안 쓰든 상관없고 다만 답을 맞췄을 때 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지. 답까지 도출했을 때 우리는 점수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까지 도출하는 과정에서는요, 수학적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계산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산 능력은요, 수학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수학 문제에 이미 계산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실수를 했다? 근데 나는 수학적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는 갖춰졌기 때문에 수학 계산 틀려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미안한데 당신이 받는 그 점수는 그냥 그 점수예요. 당신 실력이에요. 수학 실력이에요. 계산으로 해가지고 계산만 잘해도 몇 점 오를 수 있어. 죄송하지만 그 성적은 절대 못 받습니다. 왜냐면 계산을 잘할 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오면은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똑같이 그렇게 계산할 거고요. 대학교 올라가서 뭐 교양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공부해도 계산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점수 오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계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점수 안 오릅니다.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다. 계산 실수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결함적인 부분이에요. 나의 어떤 수학 실력의 결함입니다. 그럼 이거는 개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P인 친구들은 맨날 늦게 오는 친구들. 빨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P인데 빨리 온다? 이거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을 꾸준히 들이세요. 네. P인데 빨리 온다? 엄마가 갈구는 경향이 있겠죠. 내 성향은 이게 늦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찍 온다?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세요. 근데 P는 대부분 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학원은 늦게 와요. 네. 늦게 오는데 이거를 1시간 정도 빨리 가보는 거예요. 쌤이 뭐 1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닥쳤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뭔가 내가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해요.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빨리 뭔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P한테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계획을 해보고 이렇게 계획을 짜라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계획 어차피 잘 못 짜거든 성향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내 몸을 나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 장소로 적합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면 돼요. 억지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돼요.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P인 학생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성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쌤도 이걸 아무리 해도 이건 성향이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그냥 뭔가를 내가 하려면 그 장소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뭐 농구를 배우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다. 내가 짐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등록하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가면은 뭔가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학을 이번에 진짜 제대로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원래 뭐 5시까지 등원인데 4시에 학원 오는 겁니다. 7시까지 등원인데 6시에 학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요. 그러면 쌤이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쌤 저 공부할 겁니다. 절대 말리는 선생님 없습니다. 와서 해. 괜찮아. 네가 만약에 1시간 먼저 일찍 온다. 넌 일찍 올 거야. 쌤들 다 그래요. 오세요 일찍. 그래서 장소를 적합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면은 이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절대 계획을 뭔가 치밀하게 세우자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할 거면은 확실하게 내 신체를 그쪽 환경에 노출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2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잘 보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주 긴 이야기 잘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올여름에 제대로 수학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100% 클리어 수학 오십시오. 그리고 뭐 상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시험지 들고 오시면 돼요. 저한테 좀 정확하게 좀 진단받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학원 등록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실력을 향상시키고 성장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시험지 들고 오셔도 됩니다. 다만 시험지 정확하게 들고 오거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고 개선해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